충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긴급방역비 2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돼지에 이어 경기와 인천, 강원에서 기르는 소도 충남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서산 천수만 간척지를 중심으로 벼이삭이 검게 변하거나 하얗게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현황과 지원 대책 등을 살펴봅니다. 홍성이 배출한 역사인물을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알아보는 홍성 역사인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즐기면서 배우는 축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충남도 내 업체에서 생산한 조개젖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돼 전량 폐기됐습니다. 충남도는 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조개젖을 전량 봉인 조치하고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이 배출한 역사인물을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알아보는 홍성 역사인물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차단 방역이 강화된 가운데 축제 프로그램도 일부 축소됐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주읍성 일대가 각종 부스로 가득 찼습니다. 축제장 곳곳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용운과 김좌진, 성산문 등 홍성 출신 역사인물 6명을 주제로 열리는 홍성 역사인물 축제 현장. 학생들은 한용운 선사의 시를 외우거나 문제를 풀고 선물을 받아갑니다. 한쪽에선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 VR 체험이 한창입니다. VR 체험을 했는데 재밌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또 여기 한용 선생 와서 되게 알게 됐고 시도 한번 읽어봐서 즐기면서 배우는 축제인 만큼 곳곳에선 역사인물과 관련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부스를 어떻게 운영할지 기획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한용운을 더 잘 알리고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연령대에게 한용운을 다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계속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다양한 먹거리와 편안한 휴식 공간이 마련돼 축제 첫날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리면서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할 거리 퍼레이드와 개막식에 화려함을 더할 불꽃놀이는 취소됐습니다. 이날 축제장에는 홍성군 홍보대사 가수 공소원 씨도 찾았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을 켠 채 구석구석을 누비며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 정말 인상 깊었던 게 체험 학습할 수 있는 현장도 되게 잘 돼 있었고 되게 의미 있는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도 너무 교육적인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3.1운동 100주년과 만해탄생 140주년을 맞아 올해 주제인물로는 한용운 선사가 선정됐습니다. 공연과 퍼포먼스 등을 통해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의 삶을 집중 조명하는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홍주읍성 일원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용운 선사를 주인물로 독립운동 체험 프로그램과 또 요리경연대회, 홍주읍성을 지켜라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홍성 역사인물 축제. 놀이와 교육이 함께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벼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풍 직후에는 벼가 쓰러지는 도복 피해가 있었는데 현재는 2차 피해로 이삭이 검게 변하거나 하얗게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농정과장 정성용입니다. 예. 네. 자, 먼저 이 서산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벼 피해 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저희 서산 지역은 이번 그 13호 태풍 닝닝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일부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서산시 전체 논면적의 30%인 6,067헥타에서 벼 쓰러짐 현상인 그 도복이 발생을 하였으며 네. 2차 피해로는 벼 이삭의 흑수와 그 백수 현상이
전체 논면적의 3.4%인 655헥타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흑수와 백수 좀 어떤 현상인지 좀 알려주시죠. 예. 그 흑수와 백수 현상은 모두 바람에 의한 생리 장애 현상입니다. 흑수 피해 현상은 벼 출수기에 바람에 의한 상처를 받아서 벼알이 검게 변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으며, 이삭이 팬 후 10여일이 지난 출수기 때에 태풍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곳에 세균이 침입하여 벼가 까맣게 변삭되는 현상입니다. 네. 흑수 현상이 나타나면은 벼의 수확량이 20에서 30%, 심하면은 절반가량 감소될 수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백수 현상은 이삭이 패는 시기에 벼의 심한 강풍과 바다 해일 등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수분을 잃고 말라 죽어서 쭉쟁이가 드는 현상으로 25도씨 이상의 고온과 65% 이상의 저습, 그리고 초당 8m 이상의 강풍일 때 발생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특히 이번 피해가 좀 천수만 간척 농경지에 집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 피해는 천수만 간척지인 A비지구에서 흑수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B지구는 이른 봄 벼 이양 시기에 계속되는 염해로 인해서 재이양을 하다 보니까 출수 시기가 늦어져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특히 간척지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나무나 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 육답에 비해서 바람의 피해를 직접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예. 재보험 가입원 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안내를 하였고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기관에서 농약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농축산 경영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조치를 하겠으며, 도복과 흑수, 백수 피해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벼에 대해서는 농가 요구 시에 별도로 정부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수확철을 앞두고 있어서 좀 더 걱정인데 앞으로 농가에서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해야 좋을까요? 예. 수확철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 방법은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만은 출수 35일에서 45일 전후에 벼의 완전 물떼기를 하여 주시고, 벼 수확기는 중만생종의 경우에는 출수 50에서 55일인 10월 중순경에 한 이삭의 벼알이 90% 이상 익었을 때 적기에 수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우리 지역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벼 등습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성용 서산시 농정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방역비 22억 8,1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예비비는 먼저 시군 거점 소독시설 운영 강화를 위해 14억 5천여만 원이 투입되며 축산시설 소독약품 6억 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검사 7천만 원 등 인력과 장비, 약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와 연천에 이어 한강 이남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충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31곳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27일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서 기른 소에 대한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또 도내에서 사육하는 소도 해당 지역으로의 반출이 금지됩니다. 소의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되지 않지만 소를 운반하는 차량이 도축장 등을 오가며 오염원을 옮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도는 이를 어길 경우 가축 전염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인 김포와 인천, 강화까지 확산되면서 방역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 내 업체가 생산한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에 따라 충남도는 해당 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조개젓을 전량 봉인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조개젓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업체와 종사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등 즉석 판매 업체와 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조개젓 완제품은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만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 명령도 시행됩니다. 도는 당분간 조개젓 섭취를 자제하고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으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서해선과 신안산선 복선 전철의 연결 방식을 두고 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가 두 선로 열차의 직결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토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여전히 환승을 통한 연계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직결을 요구해온 충청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해선 신안산선의 직결 운행 시 필요한 방안과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언론과 정치권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국토부의 입장은 서해선과 신안산선의 환승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환승에서 바뀐 적이 없다며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 부정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직결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도는 최근 직결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책 자문단을 출범했으며 향후 직결 및 대안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등은 서해선 환승 계획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등의 직결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으론 2015년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 이후 국토부가 도와 협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환승을 추진했다는 점이 손꼽힙니다. 착공 당시 국토부는 홍성에서 여의도 간 이동에 57분이 소요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환승 시 이러한 접근성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연진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오송대전은 서울까지 1시간 내에 갈 수 있지만 직선거리로 더 가까운 홍성이 철도까지 새로 건설하면서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앞서 발표된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산 출신 대학생 A씨가 장기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던 업체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사연이 전해져 주위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방사선 피폭 사고로 제 아들이 아픕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해당 업체 사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청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대학에 다니는 A씨는 졸업을 앞두고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반도체 외주업체의 장기 현장 실습생으로 취업해 방사선 취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근무 첫날부터 최소한의 안전교육조차 없이 엑스레이 설비의 안전장치를 풀고 방사선이 방출되는 기기 내부에 손을 넣어 작업하도록 지시했던 겁니다. B씨는 아들이 근무하는 17일 동안 단 한 차례도 방사선에 대한 안전교육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방사선을 다루는 근로자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필수 안전교육조차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비도 제공받지 못했으며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경우 피폭량의 위험 수치를 알려주는 개인 피폭 선량계도 지급받지 못한 채로 작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심한 손가락 통증과 함께 피부 홍반이 나타나자 근무한 지 8일째 되는 날 업체 측에 이 증상을 호소했으나 수년간 일한 직원들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핀잔을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피부가 벗겨지고 통증이 더욱 심해진 A씨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8월 5일에서야 원자력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작업을 시킨 서울 반도체와 하청업체의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평생 피폭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장애를 겪으며 살아가야 할 제 아들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맹정호 서산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청원을 링크했는데요. 서산의 아들이다, 가슴 아픈 일이다라며 서울 반도체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절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 반도체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 충청과의 통화에서 A씨와 같은 피해자가 모두 7명임을 확인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태풍으로 연기된 제1회 예산 황새축제가 28일부터 이틀간 예산 황새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천연기념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황새와 반딧불이를 직접 보고 느끼는 생태체험이 진행됩니다. 또 황새마을의 이색적인 테마 프로그램과 전통 문화예술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2019) 충남 자활 한마당 대회가 27일 홍성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활센터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전시회 관람, 어울림 마당이 진행됐습니다. 자활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자활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으로 현재 충남에서는 50여 개 자활 기업에서 1,3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대순면에 위치한 반공투사 충혼비에서 27일 반공투사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반공투사인 학생 조병옥, 김종식을 비롯해 당시 면서기와 경찰, 이장 등으로 활동했던 12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추모제에는 황성봉 군수와 유가족을 포함해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헌화와 분향,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양군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개관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청양읍 송방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103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장애인 체육관과 관리실, 2층에 탁구장과 배드민턴, 배구 코트가 설치돼 있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당진시 노동상담소가 올 하반기 이동 노동상담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다음 달 17일 송하급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22일에는 성문국가산단에 위치한 호서대학교 당진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간과 거리상 노동상담소 방문이 쉽지 않은 노동자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주말 동안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낮과 밤의 일교 차이는 커지는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6도, 당진과 서산, 홍성이 17도, 태안과 예산이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등 우리 지역 모두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차와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말 맑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 서해 남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